네, 두 번째 타임 이제 아까 1타임에서는 이제 면접의 이제 진행 과정과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또 질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들인지 약간 패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돌려막기, 밀어넣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핵심 팁까지 대략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구체적인 건 강의 때 실습 때 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대략적으로 좀 파악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하시는 것, 자, 과연 합격률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변별력 뭐 등등등 같이 해서 준비 방법론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2% 뭘까요? 예. 보통 1.4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보다 나니까 이제 n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통계적인 합격률은 7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 4분의 3 정도는 면접 준비 1도 안 하고 본접을 보시더라도 붙는다는 뜻입니다. 왜? 공무원은 정원을 안 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마음이 좀 많이 가벼우시죠? 면접 준비 1도 안 해도 4분의 3은 붙는구나. 그죠? 또 이러면 또 4분의 1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세상을 밝게 살자고요. 그죠? 뭐 여러 필기할 때 모르는 거 나오면 틀립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 꽤나 해보고 시험 꽤나 본 사람인데요. 저도 뭐 언론사 시험 볼 때 보통 한 3,000명, 4,000명 시험 봐서 최종으로는 한 5명에서 10명 되거든요. 뭐 그런 시험을 봤던 사람이라. 근데 아는 것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닌 거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니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잘하시는 게 아마 고득점의 비결이고 그 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공부해본 사람들이 아는 그 노하우인데요. 공부 못하는 분들은 야 이걸 다 외워? 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아닌 걸 서로 아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꼭 뭐 아는 것만 답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돌려막기의 또 다른 본질이 그런 거기도 합니다. 자, 이론적인 건 72%인데 이건 이론이고요.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뭐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고 특히 면접이라는 이렇게 포멀한 자리에서 뭐 긴장돼서 뭔가 각 잡고 뭔가 얘기해 본 기회가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일단 쫄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뭐 어린 분들은 어리다고 경력이 많은 분들 뭐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제 각각의 고민을 갖고 있지만 면접은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 최고령자, 저 국가직은 그런 거 전혀 관계치 않는데요. 국가직 말씀드리면 국가직 제 수강생분 중에 5년 전에 심지어 노량진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신데요. 네, 만 59세, 심지어 외무영사직, 교육 3개월 받았더니 실근무 기간 6개월, 6개월 후에 은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보면 언론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외모고시 꿈이 있었다가 안 되셨다가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노량진에 진짜 오셔가지고 방 잡고 3년 공부하셔가지고 붙으셔서 영예롭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관없다는 뜻이고요. 제가 서울시로 기억하는 건 53세 정도로 당시에 기억하는데 사복직 분이셨어요. 커리어가 장난이 아니셨던 모 보험사에서 감사팀에 하이탑까지 오르셨던 3대 정도 되는 보험사에 그 정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예, 동네에서 뭔가 좀 기여하고 싶으신데 뭐 딱히 할 게 없더라. 그래갖고 공무원 준비를 하셔서 1년 만에 사복직 들어오셨는데 아무 이상 없이 붙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 그러면 서울시 그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만 해도 좀 따져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일부 아주 일부 뭐 아주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추정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걸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데가 일부 있는데 서울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시험 대규모로 보는 그냥 공장형 시험, 공장형 점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아무런 그런 거를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학력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굳이 그런 것들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그저께도 대학은 안 갔는데 사회생활 하다가 바로 왔는데 뭐 괜찮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 보시면 그걸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아요. 애시당초 그런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2018년도 통계인데 그 뒤로는 통계 내는 게 제가 의미가 없어서 통계를 안 넣는데 뭐 되게 비슷합니다. 국가직은 매년 통계를 내는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서울시는 통계를 안 내는데요. 뭐 제가 등업 신청서를 받을 때 상위권 0.5배수, 안정권 0.5에서 1배수, 애매권 1배수 아닌지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애매권. 그다음에 불안권 확실히 1배수 바뀌에요. 커트라인이에요. 이런 분들만 나눠서 제가 카페 수강생분들입니다. 등업을 받을 때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이거 다 어디 입력하다 보면 다 주관적인 평가죠. 뭐 객관적인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강생들한테 통계를 좀 내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통계인데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1배수 내라고 한 분의 합격률은 95%였습니다. 그다음에 1배수 근처라고 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93%가 돼요. 명시적으로 1배수 바깥이라고 한 분들은 9급의 경우는 40%, 7급이 되게 힘들어요. 7급 한 30%쯤 돼요. 이거는 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단이 이때만 해도 500명이 넘었으니까 적지 않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 안 한 이유는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늘 그냥 하던 대로 하는구나라는 경험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죠? 이거는 물론 이제 제 등업을 하실 때 저한테 수험번호를 알려주시는데 수험번호 알려주시는 거 갖고 나중에 합격과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수험번호를 잘못 알려주시거나 가짜를 알려주셔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통계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되게 보수적인 통계를 잡아요. 그래서 국가직은 매년 통계를 냅니다. 바로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칠 생각은 일도 없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낸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뭐 여러분들 이거 또 5%는요. 미흡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렸죠. 합격한 수험 번호가 대조해서 확인된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참자 이런 건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당연하게. 그죠? 따라서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같은 거지만 물이 반밖에 없느냐 반이나 남았냐 생각의 차이듯이 자 요것만 보시면 다 5%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게 미흡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가정을 하자고요. 거악하게. 그래봐야 5%예요. 그래봐야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반 이하라고 보는데 5%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1배수 아닌데 떨어질 확률이 5%고요. 붙을 확률이 95%예요. 그죠? 몇 배죠? 몇 배예요? 18배, 19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말을 똑같이 바꾸면 미흡을 받을 확률은 우수를 받을 확률보다 몇 배? 적어도 상당히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어려운 걸 해내겠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미리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서울시에 관련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외에는 강사들의 카드라만 있죠. 내 수강생은 다 우수받았다. 일방적 주장. 이제까지 제가 근거를 단 한 개라도 갖고 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허모 씨가 그죠? 예. 영상을 하고 재림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듯이. 아셨습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 하셨으면 대략적으로 그냥 기본 준비만 하면 떨어지는 건 무지하게 힘들다. 그 어려운 걸 해내겠다고 지레 걱정하실 거 없겠다. 나이, 뭐 학력,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 1도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명쾌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라였으면 누군가 뭐라고 했겠죠. 당연하게. 되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면접을 대충 준비해도 된다. 그죠? 그냥 다 합격하니까 면접은 형식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바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고요. 근데 즐겁게 하시자고요. 걱정하면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면접을 더 잘 봐요. 이건 국가직에서는 되게 검증된 팩트인데요. 그죠?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웃어받아야지! 그러면 보통으로 수렴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팔자 박힌 분이 제가 한 트럭 못 데리고 와도 봉고차 하나는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마음에 달려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준비하자는 거 대충 준비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면접 강사가 대충 준비하고 대충 준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각자 인생들이잖아요.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죠? 아까 긍정의 팩트 데이터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좀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충 준비한다고 이해하시는 건 이해하셨죠? 네, 허수아비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변별력은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경험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울시가 뭐 어떻게 한다고 지들이 발표한 적도 1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게 좀 변별이 되느냐라고 보면, 자, 보시면 이건 제 경험칙입니다. 뇌피셜이라고 통계적으로 이제 감을 보는 건데요. 우선 9명당 1명 혹은 2명은 주는 걸로 보여요. 보는 걸로 보여요. 예, 추정입니다. 미흡은 없거나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보입니다.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가직처럼 보이게 잡히는 통계만큼은 잡히지는 않아요. 잡히지는 제 주변에 명시적으로 좀 했다는 분이 제가 1년에 한두 분씩은 겪어요. 제 수강생 사이즈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정도에서 한두 명 중은 제가 뭐 나중에라도 실은 지난해 이러이러서 했다라고 이제 해요. 그럼 제가 들어봐요. 얘기를 어땠느냐 들어보시면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정신없게 봤다는 뜻이에요. 후기를 복귀됐다는 건 제정신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제정신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을 받을지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너무 긴장했거나 그러면 질문도 기억 안 나고 내가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기억을 못 해요. 복귀가 안 되죠. 뭔가 말아먹었다는 인상만 남아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죠?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정리하면 저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사이즈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흡을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무조건. 물론 정원을 일부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맞출 수 있게 동점자가 많다면 어쩔 수 없이 미흡을 가지고 숫자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인사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글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국가직보다는 그 비율이 현격하게 적은 걸로 보면 체감상으로도 아마 성적 부분을 고려는 아니겠지만 일부 감안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뇌피셜로 갖고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국가직에 비해서는. 국가직 구급은 그게 꽤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량화도 많이 되고요. 따라서 질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게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누군가는 로또를 맞는다니까요. 로또에 대해 저주를 퍼부어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행정학에서 배우죠. 외부 요인이라고. 외부 효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건데 뭐 내가 왜 신경을 써요. 나만 잘하면 끝. 나만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가자. 끝.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의 멘탈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또 어디 게시판 돌아다니다가 뭐 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지 말라고 적어도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에서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냐 변별력은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면 뭐 그냥 무던하게 일하겠네. 아니 창의적이고 능력이고 적극 행정을 하겠군. 이런 건 모르겠고요. 그죠? 뭐 이해하셨죠? 좀 안정감 있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신뢰감 들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은 민원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또 코로나 등등등 비상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 뭐 좀 국가직과는 다르게 뭐 과외로 뭐 이것저것 뭐 실말로 강제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 좀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일선에 가시면 뭐 서울시 뭐 제가 시장할 때는 아름다운 얘기만 하겠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저도 현직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들도 많이 겪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인식과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상관이더라도 안정감 있게 딸 조직이 잘 융화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어린 분들은 자기 경험 없으시면 빨리 들어가서 좀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시면서 빨리 업무 적응하는 게 안정감일 겁니다. 그죠? 일을 잘하는 건 모르겠고요.
안정감 있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올 초였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연금공단에서 통계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국감자료였던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해서 공무원 대에서 5년 내, 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5년 내 그만두는 공무원의 비율이 한 30%쯤 됩니다. 이거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신뢰되는 통계 5년 내.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걸 많이 묻는 거예요. 그죠? 예.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본인 인생도 힘들겠지만, 물론 그만두고 뭐 딴 공무원을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의외로 많고, 조직이라는 건 한 사람이 빵꾸가 나보면 알아요. 그러면 누가 자리가 빵꾸가 나면, 나머지 사람들 n분의 1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다음 달에 올 수 있을까요? 신규가? 아니죠. 위에다가 다시 올리고, 구에 올리고, C로 올리고, C에서는 추합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리고, 행정안전부에 올리면 행정안전부 기재부랑 협의하고, TO를 정하고, 내려오고, 최소 1년 뒤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면 인원이 빵꾸 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서로 간에. 그죠? 일 더 한다고 월급을 그만큼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공무원이라는 게 권한을 놓고 되게 책임감이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빵꾸 나고 문제가 나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뭐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리자급 분들이 눈앞에 적어도 한 명 이상 혹은 두 명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안정감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오래 무던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의 느낌, 캐릭터를 가장 윗분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능력 좋은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그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면접 특징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오픈된 질문이라는 거 아까 기억을 하시죠, 그죠? 희망은 뭐 알고 싶은 거, 뭐 계산점 이렇게 저기 열려 있는 질문인데 뭔가 타겟팅해서 찝어가지고 묻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되게 오픈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미 90%는 알고 보는 시험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보셨죠? 공직가치 세 가지. 그죠? 뭐 장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기본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좋은 공무원 사례, 안 좋은 공무원 사례, 뭐 이런 질문들, 뭐 등등등, 뭐 뻔한 질문들. 그다음에 그래서 준비한 거를 충분히 말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면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픈돼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면접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장점으로 보는 게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아까 말씀 희망 업무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모든 질문을 똑같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 다음 두 번째, 일상성과 구체성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특히 정책이나 개선점, 희망 업무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몸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머준이 뭘까요? 머리로 면접 준비. 몸준은 몸으로 준비. 몸준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상성과 구체성입니다. 이게 국가직하고는 좀 다른 지점인데요. 국가직은 좀 페이퍼워크가 많죠.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보다. 여러분들은 일선 뭐 대부분 구청에 가실 겁니다. 구청. 또 일부 한 30% 정도는 이제 주민센터로 내려가시게 될 텐데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일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을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예, 시민들의 구체적인 것들, 그죠? 하다못해 제가 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올 초에 왔더니 제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조그마한 간이공원이 있어요. 보도블록으로 이쁘게 단장을 재작년에 했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구청 녹지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는 작년 초에는 그거 했었어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요. 반려견 산책할 때 주의사항 붙여놓고요. 맹점을 하셔야 된다. 그때 좀 제가 맨날 그 지하철 타면서 지나가니까 입구에 봤더니 비닐봉투 까만 비닐봉투 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 애견 그 산책하는 밑에다가 걸어놨더라고요. 버리고 가지 마시고 주워 가시라고. 그죠? 누가 했을까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됐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서울시 후기 중에 3년 전에 봤던 후기 중에 하나가 마지막 말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마 후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서울시 면접 준비했더니 마지막 말입니다. 뭐 서울시 준비할 때는 서울시 그냥 다닐 때 몰랐지만 서울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니 일상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참 느꼈다. 예를 들면 자기네 집이 언덕배기에 있는데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집이 있는데 한 번도 겨울에
미끄러진 걱정을 하고 다니지 않았던 거를 이제야 떠올랐다. 그게 그 새벽에 누군가는 염화칼슘을 거기다가 늘 뿌려주셨던 분이 계셨을 거고 그게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걸 이제야 면접 준비하면서 알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겠다. 라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훌륭한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면접의 그 공무원들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멘트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집 밖에 나오면 다 그래요. 그죠? 보도블록 하나부터, 그죠? 현수막, 쓰레기통, 하다못해 어머님이 하는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뭐 등등등. 이게 일상입니다. 그 서울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뉴스를 보고 좀 정책을 가리키면 되게 거창한 거, 뭐 청년수당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리긴 하나, 그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보시면서 내가 담당 공무원이라면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혹은 주변에서 좋아진 것, 그죠?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의 예시를 드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일상적인 것들, 뭐가 달라졌는지, 동네에서 주변에서 본인이 잘 모르시면 이런 거 가장 잘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예, 어머님들이시죠. 옛날에 말이야 여기가 말이야. 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시나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에 가시면 요즘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태양광 설치하면 지원금 드립니다. 벽보 붙여져 있는 거 아파트 그런 것도 다 서울시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면 아파트 찬반 투표 진행합니다. 이런 것도 다 서울시장이에요. 널린 게 서울시장입니다.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길 앞에 있는 따릉이도 한번 타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따릉이라 맨날 따릉이 타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는 하는데 뭐 행사가 있으면 좀 참여도 해보시고 가보시고 동네에 뭐가 있으면 좀 구경도 가보시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접 준비할 때 좀 같이 생각도 해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즐겨보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강 반포와 여의도 인근 그리고 청계천로에다가 심야에다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얘네들은 잠을 안 자.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다 가게 문 다 열려 있고 밤새고 술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외국인들 진짜 좋아합니다. 외국 가보신 분은 알아요. 저도 뭐 기자할 때 출장 때는 다녀봤는데요. 대개 보면 7시 되면 불 다 꺼지죠. 아주 일부 유흥가만 술 켜져 있고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못 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 얘네들은 일 끊고 다 자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처럼 휘어번쩍한 데가 없죠.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도깨비 야시장이 되게 히트 상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못 열었어요. 뭐 올해는 열진지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컨대 그때 할 때는 그때가 밤도깨비 야시장 여름 때 보통 열거든요. 서울시가 여름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스테도니랑 같이 한강이나 거기 가서 한자하면 서울시 체험이잖아요. 체험이고 거기서 쓰레기 몇 개 좀 주워 오시면 봉사활동이죠. 겸해서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여름 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뭐 큰 행사, 작은 행사 등등등 그런 것들도 한번 놀러 삼아 놀 겸 즐겁게 좀 준비하시는 겸 가셔가지고 공무원들 뭐 진행하는 분들 일부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뭐 좋은 점도 좀 칭찬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눈앞에 와 계십니다. 거창하게 무슨 서울시장급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 것들, 즉 자기가 지원한 직렬이나 관심에서 좀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텐데요. 도시재생 사업에 물론 서울로의 뭐 고가도로 70 뭐죠? 7017인가요? 뭐 아무튼 그것도 있겠고 뭐 다시 세운 상가도 있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은 모든 동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자기 가까운 동네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뭐 도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하수도 개선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등등등을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창하게 자꾸 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가장 면접을 특히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일수록 몸준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그렇다고 온 행사 다 따라다니시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서울시장은 5분 발표, 5분 스피치 때문에라도
좀 두루두루 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시에는 없었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지에서 물어보는 뭐 청년 정책, 주택 정책,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전통 시장, 아리수, 노숙자, 뭐 1인 가구, 고독사 뭐 있어요.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까지 뭐 많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은 모르지 않는다는 정도로 어떻게 얇고 넓게 이렇게 두루두루 어느 정도 모르지 않는다는 정도는 커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범위가 서울시장이 예전에 복마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커버리지가 너무 넓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얇고 넓게도 되게 뭐 태평양처럼 넓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짚어야 될 것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얇게 쫙 이렇게 풀을 쳐갖고 좀 다양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아까 보시면 되겠죠. SNS도 그렇고 뭐 뉴스만 나오면 툭하면 서울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뉴스 같은 거나 주변을 좀 보시면 뭐 그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사례죠. 정확히는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수단을 물론 이제 돈이라는 수단이 제일 좋은 수단이기는 해요. 돈 주는 게 최고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꼭 돈이 아니니까 뭐 홍보 방안 이런 것들 보통 많이 얘기하시죠. 알릴 방안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홍보도 맨날 뭐 유튜브 이런 얘기 하시면 좀 뻔하고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만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튜브 뭐 누가 본다고? 그죠? 인스타 이런 얘기 좀 작작하시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보시면 버스에도 붙여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운전석 뒷자리에다가 지하철에서도 조그만 TV에다가 서울시장들이 알려지는 것도 보셨을 테고요. 나들가게라고 있죠. 그것도 보이고 동네 노점상 뒤에도 보면은 서울시장들이 그때그때 바뀌어져서 보이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관심 갖고 보이면 보여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따릉이가 갑자기 조그마한 따릉이가 집안에 몇 개 세워져 있네?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보여야 보여요. 유명한 말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될지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않으리라. 그 최순호 선생님의 그 명언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약자로 보통 책 카피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 그 원문입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보일 겁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스탁해 놓으시면 꼭 강의 듣고 뭔가 이렇게 스터디 막 돌리고 이런 거만 꼭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자기 지원 직렬, 특히 희망 업무 관련된 것들 연관지어 사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린 여성분들 홍보, 관광 그만 좀 하시고요. 남성분들 청년, 취업 그만 좀 하시고요. 서울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왜 유흥가 가시면 뭐 야식구에 사진 붙여놓고 그죠? 이렇게 호객하고 있는 찌라시들이 있죠? 그 단속 누가 할까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불법 사채업 단속 누가 할까요? 지자체 사무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보면. 자꾸 익숙한 것만 잡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면접을 잘 보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좀 다양한 업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유니크한 걸 찾으시는 것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면접 준비일 수 있다. 일상성 구체성과 함께 얇고 넓게 함께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보 방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말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제가 이건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대학동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공시생들의 무덤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대학동을 갔는데 뒤에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일부러 뒤에 그 뒤로 한번 옛날 생각도 나서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돌았는데 그거 봤어요. 전봇대에다가 새집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을 소원 수리함이라고 있죠. 군대 곳곳에 화장실 옆에 이렇게 이게 우체통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그런 게 가지고 넣으라고. 물론 아무도 안 넣죠. 당연하게. 자, 그런 거 맹치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조그맣게 새집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편함 같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밑에 붙여놔갖고 전봇대마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갛고 노랗게 이렇게 좀 눈에 잘 띄게 해서 조그마한 이런 한 30 곱하기 30 정도대로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런 게 홍보 방안입니다.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옆에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내가 뭔데 뭐 아는 척 괜히 남의 일에 이런 거 되게 많은 동네잖아요. 그죠? 그 익명으로 그냥 하나 써서 사는데 누구 좀 그런 것 같아라고 넣으면 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동네에 있는 플랜카드 하나도 눈에 밟히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 맞아. 저거 붙어 있네. 내가 관심 없으면 안 보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조금 와충을 좀 하시면 더 좋겠다. 또 어머님을 잘 구워 삶아라. 예, 이런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주요 말씀은 다 드렸고요. 네. 자, 면접 준비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면접 준비 방법론은 그냥 테크니컬한 얘기인데요. 일단 후기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기를 보시면 질문을 어떻게 돼 있고 답변을 되게 어떻게 했는지 기준점이 생겨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오픈 자료도 드린 거라도 후기를 좀 보시면 아 되게 이 정도 사이즈로 얘기를 하는구나. 질문은 이제 아까 질문 세트로 아시게 됐잖아요. 답변을 되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대략 기준점이 생겨요. 이 정도를 얘기하면 되는구나. 막연하지가 않아요. 항상 매사에 기준이 있다,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만큼 예, 안정감을 주는 건 없어요. 보면 항상 레퍼런스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사례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인적성, 뭐 공직관, 서울시장에서 후기들을 따로 발췌를 해서 모은 후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좀 주체를 못해서 후기를 다 보시라는 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따로 좀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좀 말재료들을 좀 본인 거를 모으시고 요거 외에도 본인이 아까 주변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조금 모아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이제 오픈 스피치라는 건 이것들을 말재료들을 이렇게 아카이브를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 나오면 뭔가 때려 넣는 거예요. 돌려막기, 밀어넣기 막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4분을 넘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4분을 넘기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연습은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뭐라도 떠들게 해야 되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되시면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하는 스케줄로 제가 보통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스케줄로 제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일단 후기가 이 정도가 있습니다. 1409개가 있고요. 예, 뭐 제가 뉴트를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영어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이 만윤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뭐 선대 유명한 뭐 케플러 등등등 현대 과학자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거인 어깨 그러니까 숄더 오브 자이언트라는 게 이제 영어 이디엄으로도 존재하죠. 노래 제목도 있고 그 합격수들 어깨에서 시작하시면 쉽잖아요. 그죠? 산이 10분 능선이면 해안선부터 이렇게 무릎 까져가면서 올라올 필요 있을까요? 굳이? 선배들 합격 후기를 보고 시작을 하시면 적어도 한 7분 능선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좀 예, 편하게 기준점 잡고 본인이 이제 준비한 말재료들을 일상적인 것들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강생 분들은 필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카페 수강 자료인데 카페 수강 자료 페이지에 나중에 카페 등업을 하시면 수강 자료 게시판에 등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 서울시 질문 후기 케이스북 세트라고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2021년 7급 9급 해서 직렬별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9급고 링크 타고 가시면 예를 들자면 직렬별로 다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래가지고 면접 보신 분들의 후기, 5분 발표 내용, 그 다음에 질의응답, 복귀해 주신 분들 남겨주신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가면서 다 보시기엔 너무 양이 많고요. 이거 만져도. 일행 9급만 지난해 것만 178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보시는 것도 일이에요. 뭐 그럴 필요 없고요. 한 뭐 몇 개 정도 쭉 랜덤하게 골라보시고 대충 사이즈를 보시면 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딱 잡혀요. 그죠? 예, 그 기준점을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괜히 엄한 데 잡고 가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면접은 나중에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접이 좀 부담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미러링 하세요.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뭐 미러링 하더라도 티도 안 나요. 이해하셨죠? 미러링 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후기는 관련된 얘기는. 그래서 지금 뭐 사례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따로 제가 그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도 여기 보시면 뭐 그 하도 후기가 많다 보니 여기 서울시장 QA 케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뭐냐 그러면 이게 직렬 전공은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링크를 가 보시면 이렇게 후기가 돼 있는데요.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보시길 제가 권하는데요. 서울시장의 키워드들 저기 주민센터 찾아간 코로나19 뭐 저출생 고령화 뭐 따릉이 전동 킥보드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전동 킥보드 볼까요? 예, 전동 킥보드 누르고 들어가시면 전동 킥보드 관련된 후기 중에 질의응답들만 다 발췌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질문이 왔고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를 한눈에 모아보실 수 있게 지난해 9급과까지 싹 다 7급과까지 싹 다 모아놨어요. 이것도 되게 큰 일인데요. 모아놨으니까 후기 다 안 보시더라도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보시고 본인이 준비한 게 있으면 레퍼런스를 삼으실 수도 있겠고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충 떼우고 가자 그러면 요거 보시고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고 뭐 그렇게 보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기들이 있으니까요. 각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들은 다 있으니까 어만 준비하실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하시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하게. 필요한 것만 본인이 골라가지고 말재료로 본인의 아카이브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적절하게. 물론 면접 준비를 세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아카이브가 조금 넓게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뭐 다른 시험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 그러면 좀 최소한 방어적으로 가는 거고요. 뭐 각자 사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옵션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꼭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재는 한 권짜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강의 프로그램은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노션으로 만들어 놔져 있습니다. 뭐 제가 노션 쓰는 거는 유료로 제가 쓰고 있는데요. 보기에 이쁘고 여러분 편리해서 좀 질문 좀 안 받고 싶어서 작년부터 이걸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링크를 꼭 북마크 해 놓으시고요. 예, 수강 페이지, 그다음에 오픈 특강 아직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픈 특강 링크도 올라갈 거고요. 교재 어떤 내용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다 나와 있고요. 카페 수강하시는 분들은 등업 신청서 양식 들어가 있고요. 카페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단톡방 안 들어보시면 엔간하면 들어와 계십시오. 중계도 해드리고 질문도 다 드리니까 단톡방 주소 나와 있고요. 면접서 하실 분들은 신청은 늘 받으니까 이쪽으로 신청서 넣어주시면 팀을 되는 대로 계속 꾸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좌 세부 일정인데요. 강좌 세부 일정은 여기 캘린더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5일이니까 오픈 특강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리스트업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리스트업으로 이렇게 이론 강의, 실습 강의, 그리고 모의 면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의 면접은 실강도 같이 하지만 줌으로도 같이 합니다. 국가직처럼.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의 면접 하고요. 줌으로도 라이브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실강 오신 분이 적으시면 여기서도 그냥 줌으로 그냥 바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이유는 얼굴은 안 드러냅니다. 목소리만 들어오게 되고요. 저만 얼굴 나올 거고요. 줌으로 해서 아카이빙을 다 해서 같이 다 공유를 늘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서로 도움이 크게 됩니다. 국가직 때가 265명인가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직 때만 새벽 1시 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할 겁니다. 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해 모의 면접을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해 모의 면접 한 것도 오디오로 있는데요. 오디오로 있는 것들은 오디오와 제 평가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평가지를 따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드립니다. 뭐 5점 척도로 해서 질문마다 체크하고 뭐 보완점들 그거까지 포함돼서 한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제가 정리하는 대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만약 스터디를 안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거라도 들어보시면 되게 레퍼런스가 많이 되실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해당되는 질문과 제 평가와 마지막에 제 코멘트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그냥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과 좋은 것들의 레퍼런스를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도 물론 하지만 작년 것도 들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사례집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런 후기 제가 남겨놓은 이 아카이빙을 되게 중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 하는 거 보시고 또 뭐 자기 직렬 것들도 뭐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들어보시고 레퍼런스를 꼭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도 모의면접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오시고요. 실강으로 오셔도 되고 뭐 줌으로 참석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줌 쓰는 법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깔고 그냥 링크 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즘 초딩들도 줌으로 수업합니다. 뭐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적응을 좀 하셔야겠죠. 해보면 되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때도 경기도 가는 집에 가는 좌석버스에서 모의 면접한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훨씬 더 좋은
점검들을 하실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강의 기획 시절을 북마크는 단톡방에 있으니까 해두셨다가 일정이 뭐 바뀌거나 추가되는 게 있으면 항상 여기다가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으니 그때그때 그냥 보셔서 저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있을 터이니까 그렇습니다.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필압하고 나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급한 거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하실 게 하고 다음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필압하고 나서 뭐 준비하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다음에 뭐 다른 시험이 없다. 근데 뭐 굳이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그러시면 뭐 하는 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뭐 시험 그냥 하자는 것도 좋겠고요. 하지만 예컨대 면접을 3주 준비하는 분보다 면접을 6주 준비하면 면접을 2배 잘 보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정리하고 좀 내면하는 데까지 조금 숙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 담기 암기로 뭐 외워서 쓰는 건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줘도 할 수 있을 텐데 여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고 좀 이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한 2주 정도는 미니멈 생각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그냥 필압 이후에 뭐 필압 나고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일찍 좀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좀 해놓고 여러분들 언제든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지 뭐 빨리 일찍 시작해야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인강으로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실강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강 오시더라도 뭐 다 인강으로 올라가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으셔도 됩니다. 뭐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꼭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터디라는 게 좋은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는 귀찮은데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혼자 하면 괜히 게을러서 못하게 되는 이게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 애매함. 시간만 보내다가 괜히 찜찜은 하고 맨날 단톡방에서 이것만 하고 계시고 그런 거보다는 강제성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제가 하드캐리하는 느낌으로 좀 이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음 시험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스터디는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겠고요. 스터디 안 하시더라도 저랑 줌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뭐 본인이 직접 해보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점검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자 뭐 저는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고 편리하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필요와 이디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단톡방은 엔간하면 좀 들어와 계십시오. 웬만하면 거기다 정보를 드리니까요. 면접 스터디들 짜드리는데 하나 나중에 제가 질문 평가지라는 걸 드릴 겁니다. 스터디를 꾸려놓으면 뭐부터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요. 질문 방지용으로 해서 한 10회 뭐 이 정도로 제가 드릴 텐데 15분, 20분 정도 사이즈로 해서 질문들과 평가지 양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엔간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에서 15회 정도를 내보내게 될 텐데요. 국가직 때는 뭐 25개 정도 갔는데 그건 너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넘버링 매겨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좀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되게 처음엔 서울시장 같은 거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랑 인적성 이런 거 위주로 좀 가고 번호가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서울시장 좀 비중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아카이브를 만들어 드릴 테니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체크도 해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별도의 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를 많이 하시게 되면 스터디를 안 하시더라도 그거 받으셔가지고요. 자문자답 하시면 돼요. 녹음기 켜놓고 자문자답 들어보고 창문은 잠그시고요. 뛰어내리지 마시고 꼭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꼭 뭐 스터디는 약간 강제성이 있다 뿐 뭐 꼭이라고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준점은 제가 드릴 터이니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준비 방법론 가이드는 대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잔소리입니다. 서울시 면접은 늘 말하지만 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기 나오는 것만 이렇게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물은 비중이 좀 낮아지는 특이한 물질이라 물에 뜹니다. 뜨는데 요만큼 나와야죠. 10분의 1 정도가 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필기 과목도 그렇지만 실제 나오는 건 요만큼인데 이 요만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따시만하게 밑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만큼 뭔가 공부를 해야 이만큼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수들은 요것만 보고 에게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낚여오죠. 하지만 요것만 하면 이거에 10분의 1만 물 위에 뜨게 되죠. 다시. 이해하셨죠? 이게 모든 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쓸데없는 것까지 안 하게 하는 건 제 역할이고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건 앞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쓸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될 겁니다.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면서의 본질은 아까 밀어넣기 돌려막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죠. 일단은 자랑할게. 그 다음 실제 면접에서 어차피 애드립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밀어넣을 수 있게 다양하게 자꾸 애드립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대본잡을 만들지 마세요. 대본 만드는 게 진짜 중간 이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뭐 미흡받을 일은 없는데 잘 볼 일은 없어요. 당연하게도. 어차피 애드립이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잘 아시는 말이죠. 매사 이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초초에 모두의 오픈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는 여러분들이 낯선 시험에 관련된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낯선 시험, 낯선 긴장, 낯선 어떤 도전에 관련된 그 낯설음 때문에 주는 긴장과 불안들이 없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싸우시는 것, 이겨내시는 것. 그래서 제가 매사 마음에 달려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사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좀 먼저 면접을 보실 때 안정감 있게 그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버벅거리고 좀 긴장은 되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조금 잘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면접 준비 기간 내내. 그죠? 면접 끝나고 나올 때까지 불안하실 거예요. 당연하게. 그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불안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말아드시지는 않게 안정감이라는 말을 좀 같이 꼭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면접이라는 건 어쩌면 면접이라는 데 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보는 멘탈 게임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불안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 걱정은 되지만 그냥 안정감 있게 하자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이뻐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그런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랬다고 제가 뭐 이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말씀을 드려봤자 걱정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을 지난해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뭐 여담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어디서 보시죠? 잡지, 영화, 광고 이런 데서 보이지 않나요? 물론 사랑하는 애인의 미소도 아름답겠지만 그건 당신한테만 아름다운 거고요. 그죠? 그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 배우 입금 전 입금 후 이래가지고 입금 전에는 뭐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수험 기르고 막 이렇게 페인처럼 다니고 있다가 입금 후 딱 이러면 이제 쫙 해서 수트 입고 나오시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자본주의적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톰 크루즈 탑건 보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소가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내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자본주의적 미소는 가장 아름답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동기부여는요? 가장 아름다운 동기부여. 자본주의적 동기부여입니다.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 이러시면 여러분 이제 돈에 인연이 없으신 거죠. 한눈에 딱 아시면 돈 좀 만져보신 분일 테고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25억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몇 달 뒤에 서울시 공무원이 되시면 죽을 때까지 받을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하죠. 생애 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 입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20에서 25억 정도 나옵니다. 집에 25억쯤이야. 뭐 이런 분들이 뭐 계시면 모를까. 그죠? 가성비가 어떻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두어 달 잠깐 집중해서 넘어가시면 20억 생긴다는데 죽을 때까지. 그죠? 자본주의적 동기부여. 여러분들 불안하실 때마다 눈앞에 25억 있다. 그죠? 내가 요것만 이 불안만 이겨내시면 25억이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좀 불안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죠? 자본주의적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 포스트잇에 붙여놓으세요. 책상 앞에 25억. 엄마 25억 벌고 올게.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별걸 다 하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뭐 좀
좀 편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대충 준비하는 거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 걱정이 있겠고요. 뭐 각자 여건과 사정이 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뭐 어쩌라는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거의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최선이라는 게 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면 준비만 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독서실 갔다 와서 뭐 7시 밥 먹고 8시부터 자기 전 12시까지 준비하시는 것도 그 나름의 최선일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죠? 주어진 여건에서 좀 각자 최선을 다하시면 뭐 그 최선을 준비의 양보다는 그 최선을 준비했다는 마음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면접장에서 좀 안정감 있게 편안한 얼굴로 좀 면접을 좀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진 않았지만 곧 끝날 거니 마무리 단도리를 좀 확실하게 좀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엄한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로 좀 가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경험 정리 뭐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공식같이 쓸데없이 정리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뭔가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준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 특히 조금 더 희망 의무부터 좀 다르게 가자.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르게 가자, 좀 구체적으로 가자, 요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가장 맞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뭐 홍보한다 이랬다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뭐 무난하게 묻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만 봐주면 되는데 뭐 굳이 잘할 필요 없고, 면접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이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꼭 100점이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80점만 받고 나머지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각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최선이 단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항상 주어진 여건에서 맞춰서 쓸데없는 건 좀 안 하시면 좋겠다. 그 기준은 기출주문 세트랑 후기가 기준입니다. 그죠? 제 입이 기준이 아니고요. 아셨죠? 그걸 보시면서 본인이 큰 그림을 빨리 잡고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고, 더 중요한 건 면접장에서 효과적으로 밀어넣기 하고 나오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딱 2시간 15분 15분 일찍 땡겼죠? 요즘은 강의를 일찍 끝나면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약간 시간의 압박이 되게 커서 조금 원래 중간에 좀 편한 얘기도 드리고 좀 사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좀 좋은 사례들도 있고 이렇게 좀 말씀드린 사례들이 좀 있긴 했는데, 뭐 남들이 어떡하나 저떡하나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좀 더 생략을 했고요. 좀 드라이하게 좀 급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